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의견대로 살아갈 자유의 기본권이 잘 보장된 나라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시대가 허용하지 않는 자유는 공동의 선을 파괴하는 독약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주 기괴한 일이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뭔데요? 시바지 소녀를 공개적으로 찾는 할배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씨바지를 찾는 건가요? 쉿,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여자 고등학교 앞에 1톤 트럭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현수막을 차에 내어 걸었습니다. 현수막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세상이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고 취업도 싫고 험악한 생활도 하기 싫은 사람 중에 혼자 사는 험한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할 13에서 20세 사이 여성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 그리고 하단에는 그의 연락처도 적어 두었습니다. 네, 전화번호도요? 네,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차량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이 여고의 교사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대구 성서 경찰서 경찰관은 즉시 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 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연행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추가 혐의도 적용 검토 중인 상태로요. 뇌에 똥이 찬 사람만 알 수 있는 기똥찬 발상을 한 사람은 아직 60세가 안 된 59살 자칭 할배였습니다. 이 할배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자의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 고했답니다. 글쎄, 그러나 대한민국 현행법은 안 그렇습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법 305조 3항에 따르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할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비한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이 현수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러시아 침공보다 더 충격적이다. 미성년자 악취 유인 행위이다. 공개적인 인신매매가 아니고 뭐냐. 역겹다. 도대체 희생종은 무슨 말이냐? 우리 딸 앞에서 60세 먹은 노인네가 저러니 화가 난다. 범죄인 줄도 모르고 저 문구를 당당히 내걸다니.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그리고 현수막 업체에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문구도 만들어주나? 돈만 주면 아무 거라도 다 만드나 보지. 현수막 사장은 뭐 하는 인간이냐? 할배의 이런 잘못된 행동이 멈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부인감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15일에 대구의 또 다른 여고 앞에서 비슷한 일이 터졌습니다. 똑같은 현수막을 이 할배가 또 내걸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10대 소녀를 아내로 찾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나 봅니다. 이 할배의 끈기와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또 다시 출동한 경찰은 즉시 현행범으로 할배를 체포하였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5개 광고물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할배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할배의 행동이 청소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뿐더러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러냐? 제대로 처벌해라. 나이 좀 곱게 먹어라. 노망났다. 이 사람은 잠재적 성범죄자이다. 얼마나 법과 경찰을 우습게 보면 저러겠냐. 바로 구속해야 한다. 당장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정신질환도 의심해야 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59세나 된 사람이 왜 이런 일탈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 할배가 미친 사람인 걸까요? 사이코패스인 걸까요? 정신병원에 잡아 넣어야 하는 사람인 걸까요? 이 할배는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치부하면 될까요? 우리 사회는 이 사람에게 돌만 던질 것이 아니라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이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좌절감, 분노감, 자괴감, 실패감, 적대감, 우울증 등 부정심리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760만 명이 넘게 코로나에 걸렸고 이들 가운데 1만 1천 명이나 코로나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2년 동안 불과 100만 명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불과 3개월 동안 100만 명에서 7배가 훨씬 넘는 7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확진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태를 막지 못한다면 3월 말이면 1천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릴 겁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나도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 코로나에 걸려서 나도 저들처럼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런 부정적인 현실이 긍정심리를 약화시키고 결국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결정을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할배는 잘못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못돼 먹은 현수막을 내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할배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 할배는 저와 같은 59세의 중년입니다. 저는 스스로 할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은 스스로를 할배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아이고, 세상 살다 보니 별 사람 다 보네요.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인데요. 쉿, 수키님,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현수막에서 이 사람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화 하나 낳고 퍼뜨리고 자신의 삶을 마치겠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미래가 불투명한 코로나 현 상황에서 선택한 그의 마지막 유일한 목표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 코디네이터는 이 할배를 우리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사회가 만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쏜 오발탄의 유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탈자의 반사회적 일탈 행위. 선생님은 할배의 행동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950명이 죽었습니다. 2021년도 공식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202년도 전체 자살자는 1만 3,195명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자는 13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숫자가 증가한다면 자살자 숫자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자살자가 급증할 수 있다. 네, 그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살자가 높은데 말입니다.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황은 뉴스를 보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대안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행복 코디네이터 창시자로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신건강과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20대 대통령이 되는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가령 국민행복지원부 같은 정부 부처가 이제는 정말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지원부 같은 정책 부서의 이야기는 정부 당국자에게 맡기고 우리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소박한 대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대학 교수에 준하는 경륜을 갖춘 85명의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 교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국 각처에서 펼치는 것은 국민 정신건강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행복 코디네이터 스텝인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부터 생활해야 할 감사운동, 존중운동, 나눔운동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완전히 치유하는 행복 백신이라는 거지요.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완전 백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현수막을 내건 할배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할배는 평소에 외로움을 아주 심각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동안 존중받지 못하는 서글픈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외톨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때 못지않은 나이 어린 소녀를 열심히 찾았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막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할배의 서글픈 심리가 잘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 할배를 두둔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할배와 같은 부정 심리를 갖는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 앞으로 증가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누가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유 없는 방화나 묻지마 폭력도 증가할 수 있을걸요. 이웃의 돈을 떼어먹고 사기치는 범죄도 급증할 것 같습니다.
동반 자살을 조장하는 일들도 증가할지도 몰라요. 무정부주의자들처럼 무책임한 데모나 난동도 증가할 거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막 사는 사람들도 증가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혼란 중인 대한민국은 거짓과 술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된 상황이 멈추어지고 치유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할배 같은 기괴한 사람들이 잡초처럼 등장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비극적인 뉴스를 보게 될 겁니다. 네, 정말 그렇게 세상이 막장 세상이 될까 싶어 날마다 걱정이에요. 어머나, 정말 집 나가기가 두려워지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이웃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존중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 그런 상호 배려하고 돌아보는 태도가 결국 공동체의 웰빙과 사회적 웰빙을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 나 개인의 웰빙도 보장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네, 공감 100배입니다. 지금까지 행복 코디네이터 김용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 감사합니다.